안녕하세요, 제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르웨이 일주 여행 루트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특별하게 여름 루트 말고 겨울 루트, 여행하기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더욱더 감동이 넘치는 겨울 여행 루트를 알려드립니다. 오슬로 출발해서 트롬새까지 갔다가 다시 오슬로로 돌아오는 일정이 되고요. 겨울이지만 도로가 그렇게 관리가 잘 못 되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여행 가능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루트는 오슬로에서부터 스타방에를 가는 구간인데요. 이 구간은 북해 루트라고 알려져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루트가 됩니다. 여름 시즌에는 오슬로에서부터 내륙으로 넘어 들어가지만 겨울 시즌에는 내륙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남쪽 해안을 따라가는 북해 루트를 타시는 게 맞고요. 북해 루트를 따라서 스타방에르 도착하시면 스타방에르 구시가도 좋지만 스타방에르에 있는 이 바이킹검 이 지역 꼭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스타방에르 자체도 매력이 넘치고요. 구시가부터 항구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방에르 외곽 지역에 있는 이 바이킹검 그리고 주변의 공원까지도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루트는 이제 스타방에르에서 트롤퉁가 지역으로 들어가죠. 프레이케스톨레는 겨울에도 트레킹이 가능한 곳이고 슈락볼튼이나 트롤퉁가는 겨울 트레킹은 좀 힘든 곳이긴 하지만 드라이빙 하시는 분들 차량으로 루트를 따라다니시는 분들에게는 트롤퉁가 입구까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롤퉁가와 같이 있는 오따라는 지역까지 들고 나는 루트 자체가 여름에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겨울에 특히 아름다운 그런 루트가 되고요. 여름 시즌에 노르웨이 3대 트레킹 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트롤퉁가를 올라갔다 오는 영상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이미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겨울 시즌에 갈 수 있는 구간까지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트롤퉁가 입구까지 가보시고 트롤퉁가 인근에 있는 오따라는 지역의 루트들을 다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름에는 폭포가 아름답고 멋진 호수도 좋지만 피오르드죠. 좋지만 겨울에 만나는 그 얼어있는 폭포 그리고 겨울에 만나는 피오르드 그리고 눈이 덮여 있는 산악 지역의 모습도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여름보다 덜 복잡한 이 구역을 겨울에 다니시는 매력을 충분히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르웨이를 겨울에 가시는 것보다 여름에 가시는 것보다 겨울에 가시는 게 좋은 가장 큰 장점은 한적함이죠. 한적함이 곧 노르웨이 자연의 가장 큰 매력이니까 그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따에서 이제 다시 이동하는 지역은 베르겐 지역인데요. 노르웨이에서 제일 클래식한 도시이기도 하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기도 한 베르겐을 가는 그 루트를 잡으시면은 아주 아름다운 경치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폴게포나 국립공원 같은 멋진 지역과 스키장 구역을 지나가시게 되는데 루팅을 이렇게 잡아드리는 이유는 이 루팅을 따라서 다니시면 제일 멋진 로드 트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슬로, 스타방에르, 오따 그리고 베르겐 이렇게 루트를 잡으시면 좋습니다. 베르겐에서 도심의 모습과 구시가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면서 자연여행을 하는 동안에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 있는 도시의 매력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베르겐을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올라가셔서 베르겐의 일출과 일몰의 모습을 만나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됩니다. 물론 여름도 좋지만 겨울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 노르웨이도 좋아하지만 겨울 노르웨이를 더욱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유로 렌트카 여행 고수분들에게 겨울 노르웨이 여행 꼭 한번 가보시라고 강추를 드립니다. 자, 베르겐에서 다시 이제 지그재그로 루팅을 짰는데, 그죠? 베르겐에서 다시 이제 플롬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플롬 지역으로 들어가는 동안에 만나는 매력적인 마을 보스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보스, 구드방엔, 플롬 굉장히 멋진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플롬 들어가는 길에 보스 인근 지역에 설경
이런 것들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스라는 마을을 잠깐 들렀다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겨울 시즌이기 때문에 숙소가 여름보다는 조금 여유롭죠. 그래서 가능하면 플롬 지역에 있는 숙소를 잡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여름에 비해서 겨울에 플롬의 숙소를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플롬이라는 이 마을 자체는 그 유명한 송레피오르드의 출 도착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름에는 아주 와글와글한 마을인데 겨울에 가시면 한적하게 아름다움을 충분히 만끽하실 수가 있고, 호텔이 몇 개 없는 이 지역에 아주 구하기 힘든 호텔 숙박도 비교적 쉬우니까 숙박하시고, 그리고 플롬이라는 마을 주변에 굉장히 멋진 트레킹 코스, 겨울에도 가능합니다. 트레킹 코스 이런 곳들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곳이 수테가수타인 전망대죠. 여름에 올라가도 좋고요. 겨울에는 4x4 SUV 갖고 가신 분들은 올라가셔서 이 아름다운 송레피오르를 내려다 보실 수 있습니다. 눈이 덮여 있는 산들 가운데 버티고 있는 송레피오르의 아름다움은 뭐 여름도 좋고 하지만 겨울에 가시면 드라마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롬에서는 어디로 움직이자면요. 저 위쪽, 게이랑게르 지역으로 이동하시게 되는데, 가다 만나는 브릭스탈 빙하 지역입니다. 자동차 여행의 루트는 항상, 명소를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명소와 명소를 연결하는 아름다운 드라이빙 루트, 조금 돌아가더라도 멋진 풍경을 감상하면서 갈 수 있는 루팅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플롬에서 게이랑게르 넘어가는 동안에 이 브릭스탈 빙하 지역 꼭 포함해서 내비게이션에 찍고 가시기를 강추드립니다. 그다음 게이랑게르 지역인데요. 게이랑게르 지역은 여름철에는 북쪽 구역까지 루팅을 잡을 수가 있고, 그죠? 트로스티겐이라고 하는 고속도로 지역도 연결이 되지만 겨울철에는 올라가지 못하니까 겨울철에는 루팅을 남쪽으로 잡습니다. 남쪽으로 잡아서 타겟을 어디로 잡느냐면 애틀란틱 오션 로드 쪽으로 잡죠. 그래서 게이랑게르 남부 지역에 그 페리 시간대가 조금 줄어 있긴 하지만 남부 지역을 통해서 잠깐 만나볼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겨울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애틀란틱 오션 로드. 애틀란틱 오션 로드는 영화에도 많이 출연을 했던 지역이고, 노르웨이 여행을 하는 자동차 여행자들에게는 거의 뭐 전설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보시는 영상인데요. 여름철도 무척 아름답지만 특별히 겨울은 더더욱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게이랑게르 북쪽의 트로스티겐을 포기하지 하는 대신에 이쪽 애틀란틱 오션 로드로 루팅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연결 루트도 좋고요. 그죠? 보시는 것처럼 해안을 연결하는 섬 같은 부분들을 연결한 도로, 그리고 이 도로들 자체가 해안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아치형 브릿지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멋진 드라이빙 루트이기 때문에 유럽 전역 자동차 여행자에게 추천하는 도로 베스트 10에 항상 포함되는 애틀란틱 오션 로드, 그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만 하는 트론헤임이라는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는데, 트론헤임에서 숙박하시는 게 좋습니다. 트론헤임 자체가 북쪽으로 연결되는 구간 중에서 숙박과 마을이 비교적 큰 곳이기 때문에 트론헤임 숙박하시고요. 트론헤임이라는 지역 주변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우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데를 거쳐서 이제 로포텐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겨울에도 보데에서 페리에다 차를 싣고요. 로포텐 들어왔는데, 로포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가봐야 될 곳이 함뇌이라는 지역입니다. 출사 여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곳인데, 함뇌이를 제일 먼저 가야 되는 이유는 함뇌이 날씨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2-3번 정도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뭐 아침에도 가고 석양에도 가고 뭐 그러면 좋으니까 함뇌이 꼭 가보시고요. 로포텐 레이네 지역에 남쪽 마을 5에서부터 레이네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동안에 아주 멋진 드라이빙 뷰 포인트들이 가득합니다. 겨울 여행이니까 여름에는 레이네 지역의 로르부어라는 그 어촌 가옥이죠. 그런 숙소를 잡기가 어려운데 겨울철에는 비교적 가격도 좀 덜 비싸고 예약을 잡기도 좋으니까 레이네 지역에서 제가
항상 추천하는 것은 한 2박 최소한 3박 정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북극권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노르웨이의 겨울 시즌에 오로라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지역들입니다. 높은 지역들이니까 제일 아래쪽 오에서부터 레인에, 그다음에 스볼베르, 헤닝스베르 이런 지역들을 쭉 연결해서 올라가 보시면 좋습니다. 여름철에 로포텐을 찾으면 로포텐에 아주 멋진 그 트레킹 루트, 등산하는 그런 곳들을 가보실 수가 있는데, 겨울철에는 뭐 트레킹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드라이빙하고 뷰포인트 가서 촬영하고, 그다음에 숙소에서 일몰을 만나보고 바닷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우니까 그렇게 로포텐 제도 겨울 여행의 루팅을 잡으시면 됩니다. 남쪽 레이네에서 숙박을 하시고, 그 다음 숙박지는 스볼베르 정도 잡으시면 좋습니다. 스볼베르는 로포텐 지역에서 제일 규모가 큰 마을이 있고요. 그 마을에 마켓도 있고, 그다음에 숙소도 굉장히 세련된 숙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레인에 숙박 다음에 스볼베르를 올라가는 동안에 드라이빙, 그다음에 중간에 잠깐 빠져서 헤닝스베르 그 축구장이 있는 마을이죠. 영상에 많이 등장하는 아름다운 축구장을 가지고 있는 로포텐 제도의 마을, 뭐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에 헤닝스베르, 스볼베르 이런 지역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겨울철에 노르웨이를 방문하시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집니다. 그 대신에 사진 찍는 출사 여행 가시는 분들이 항상 원하는 이른바 골든타임은 거의 하루 종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로라도 좋지만 일출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일몰도 아름답고 중간중간에 있는 이 하늘의 색깔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일반적인 다른 여행지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모습과 색감 이런 것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거의 노르웨이 일주 여행의 하이라이트다라고 할 수 있는 로포텐 지역에서 저는 제일 큰 행복을 느꼈고요. 실제로 3주간의 일주 여행 중에 로포텐 지역에서 숙박을 한 4박 5박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 5박이라는 숙박의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로포텐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제가 로포텐 지역을 여행한 영상을 올린 것도 있고 앞으로 또 올릴 것도 있는데, 여름철에 다니는 모습도 물론 좋지만 아무래도 겨울철에 이 로드트립, 겨울철에 노르웨이 로포텐 지역, 겨울철 노르웨이 숲 이런 모습의 매력은 여름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좀 운전하기 힘들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겨울 여행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나라이긴 하지만 워낙에 눈이 많이 내리다 보니까 도로 정비, 제설 차량 이런 거 너무 활발하게 움직여서 도로를 운행하는데 어려움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노르웨이 여행하는 동안에 한 번도 스노우 체인을 차고 다닌 적이 없어요. 그만큼 눈이 많이 내려도 조금 시간 조절만 하면 특별하게 움직이는데 불편함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로포텐 지역, 레인의 스볼베르 지역을 지나실 때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데요. 트롬세 가는 길에 그냥 바로 트롬세를 가지 않고 한 군데를 더 들렀습니다. 세냐라는 섬인데 세글라라는 트레킹을 하러 갔어요. 여름에도 유명한 트레킹 코스이긴 한데 겨울에 스노우 슈즈를 신고 이 세글라 산을 트레킹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하니까 저희가 갔을 때도 많은 그 당일 투어 하는 그 회사들이 여행자들을 데리고 인솔해서 와서 걷는 모습을 보고 그랬는데, 저희는 세글라 마을에서 숙박을 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올라가서 아침에 해 뜨는 모습들 보면서 세글라 산, 그리고 세글라 산 뒤로 펼쳐져 있는 피오르드까지 만나봤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일주여행 중에 굉장히 매력적인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르웨이 오로라의 총본산이라고 하는 트롬세 지역인데, 저희가 트롬세 지역을 갔을 때 좀 운이 나쁘게 폭풍이 들어왔어요.
폭풍이 들어와서 일부러 트롬스에서 오로라 때문에 숙박을 링행까지 잡았었는데 오로라는 보지 못하고 폭풍을 탈출했습니다. 남부로 내려와서 이제 오슬로로 가는 길에 스웨덴을 거쳤죠. 스웨덴을 거치는 길에 선택한 곳이 아비스코라는 국립공원 지역인데 피엘라벤이라고 하는 아웃도어 브랜드가 쿵스라덴 트레킹을 하죠. 매년 하는데 그 쿵스라덴 트레킹의 출 도착점으로 유명한 아비스코 국립공원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자연과 자연을 찾는 트레커들에게 사랑을 받는 곳인데 여름에만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겨울에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겨울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호텔방에 빈 방이 없을 정도로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빙벽, 밤에는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저희도 오로라를 여기서 만나는 행운을 받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오로라를 만난 아비스코 국립공원. 그래서 원래 숙박은 1박이었는데 숙박을 추가로 2박을 더 하고 남부로 내려오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름철에 기회가 된다면 아비스코 국립공원만 가서 한 번 더 있고 싶을 정도로 매력이 넘쳤던 그런 곳이니까 노르웨이 일주행 하실 때 노르웨이를 올라갔던 길 그대로 내려오는 방법도 있지만 내려올 때는 스웨덴, 라플란드를 거쳐서 오슬로로 돌아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플란드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자연주의 땅인데요. 이 라플란드 지역을 통과해서 중간중간에 숙박을 하면서 시골 마을들을 만나면서 오슬로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술록도 만나고 라플란트에 사는 시골 사람들의 모습도 보고 라플란트 핀란드 부에게 그 유명한 산타크로스 마을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드라이빙 루트 잡으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오슬로로 돌아왔는데요. 오슬로의 겨울 모습이고요. 겨울에 3주 정도 오슬로에서부터 남부를 다 보고 북부 트롬스까지 갔다가 다시 오슬로로 돌아온 겨울 여행 일정 루트였습니다. 노르웨이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루트 참고하시고요. 중간중간에 나온 방문지들도 참고해서 좋은 여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럽 렌트카 여행을 해보시는 분들에게 강추하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